계집년아 니녀는 육사 몇 기냐? 육사 출신이라며 병사들을 개패듯 패던 대대장이 변장하고 잠입한 여군 투스타 소장님께 정강이 차이고 참교육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이 전방 지역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거리는 휴가 나온 군인들과 면회객들로 북적였으나 활기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검은색 세단이 아닌 평범한 회색 경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붉은색 등산 조끼에 펑퍼짐한 바지,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단풍놀이를 온 관광객이었다.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소장 천소라였다. 천소라는 이번 주말을 이용해 비공식적인 암행 감찰을 나왔다. 최근 육군 본부 민원실의 12사단 예하 독수리대대에서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와 간부들의 비위 사실이 있다는 투서가 끊이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감찰실을 통해 정식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서류상의 보고보다는 자신의 두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다. 보고서는 꾸며질 수 있어도 현장의 공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외출 나온 병사들로 가득했다. 천소라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는 주변을 살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독수리 흉터가 그려진 부대 마크를 단 상병과 일병의 대화가 들려왔다. 야, 김일병. 너 괜찮냐? 다리는 좀 어때? 아직 욱신거립니다. 대대장님이 어제 완전 군장 구보 때 낙오했다고 군화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시는 바람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미친 인간. 자기는 지프차 타고 뒤에서 확성기로 욕이나 하면서 따라오는 주제에 육사 나온 게 무슨 벼슬이라고 툭하면 육사 거리는지 모르겠다. 말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천소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당을 나온 그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독수리대대 위병소 근처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말을 걸었다. 아이고, 아들 면회 가시나 봐요? 독수리대대 훈련 빡세기로 유명하죠. 요즘 대대장이 바뀌고 나서 아주 곡소리가 난다고들 하던데. 그런가요? 어떤 분이시길래? 소문이 흉흉해요. 지역 상인들한테도 툭하면 행패고. 군인이 벼슬인 줄 아는 양반이라니까요. 택시기사의 증언까지 확보한 천소라는 위병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그녀는 모자를 다시 한번 눌러쓰고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위병소 앞에는 헌병들이 날선 눈빛으로 출입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육중한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나왔다. 위병들이 황급히 차단기를 올리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대장님 나오십니다. 지프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병소를 빠져나오다 천소라가 서 있는 길가 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흙탕물이 튀어 천소라의 등산 바지를 더럽혔다. 차가 멈춰 서더니 조수석 창문이 거칠게 내려갔다. 운전병이 아닌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거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상. 바로 독수리 대대장 마동탁 중령이었다. 어이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군용 차량 지나가는 거 안 보여? 마동탁의 첫마디는 사과가 아닌 호통이었다. 천소라는 흙탕물이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차분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인이 다니는 길가인데 속도를 줄이셔야죠. 그녀의 차분한 대꾸에 마동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그것도 대대장인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여기 위수지역이야. 민간인이 얼쩡거릴 곳이 아니라고. 당장 꺼져. 마동탁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소라는 모자챙 아래로 서늘한 눈빛을 감추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것이 바로 투서에 적힌 독수리 대대의 민낯이었다. 마동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잘 다려진 전투복에 반짝이는 중령 계급장, 그리고 가슴에 달린 육군사관학교 출신임을 알리는 휘장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천소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신 뭐하는 여자야? 거동 수상자로 헌병대에 넘겨버리기 전에 신분증 내놔. 저는 그저 등산객일 뿐입니다. 부대 근처 풍경이 좋아서 잠시 멈췄을 뿐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천소라의 당당한 태도는 마동탁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성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등산객? 웃기고 있네. 보아하니 어디 읍내 다방에서 일하다가 마실 나온 모양인데 주제 파악 좀 하지. 감히 대한민국 육군 장교, 그것도 육사 출신 엘리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육사 출신. 그 단어가 마동탁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천소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되물었다. 육사 출신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군인은 다 같은 군인 아닌가요?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마동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훈계하듯 검지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 무식한 여자가. 우리는 국가의 간성이자 선택받은 지휘관들이야. 너 같은 아줌마들이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나 볼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바로 나 같은 엘리트들이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았으면 가서 감자나 깎아. 그의 폭언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출신을 방패 삼아 눈앞의 여성을 짓밟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듯 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과 위병소 병사들이 모두 얼어붙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천소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육사 출신임을 강조하시니 여쭙겠습니다. 중령님은 육사 몇 기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마동탁이 흠칫했다. 보통의 민간인이라면 겁을 먹고 도망갔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이 아줌마 보게. 기수 따져서 뭐하게. 족보라도 읊어보려고. 그래, 알려주마. 나는 육군사관학교 60기 마동탁 중령이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년이 평생 올려다보지도 못할 기수다. 천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60기라. 까마득하군요. 뭐? 까마득해?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마동탁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천소라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 마동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군복을 입은 자가 민간인에게, 그것도 연장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일삼고 성적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다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생도 신조의 국민을 존중하라는 말은 잊으셨습니까?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장 헌병 불러. 이 여자 간첩일지도 몰라. 당장 끌고 가서 조사해. 마동탁이 위병소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위병들이 총을 고쳐 메고 달려나오려 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천소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종료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헌병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부르도록 하죠. 그리고 당신이 자랑하는 그 육사 선배들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뭐? 내까짓게 누굴 불러? 천소라는 어이없어하는 마동탁을 뒤로 한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지금 12사단 독수리대대 정문 앞으로 감찰팀 전원 집합시키세요. 그리고 사단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전하십시오. 네, 지금 당장입니다. 전화를 끊은 천소라가 마동탁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대하세요, 마동탁 중령.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육사족보가 오늘 어떻게 꼬이는지 보여줄 테니까. 마동탁은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전화 한 통 하는 척하며 쇼를 한다고 생각했다. 사단장님을 오라가라 해? 허풍도 정도껏 떨어야지. 야, 너희들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던 그때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세단 3대와 헌병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선두 차량의 번호판에는 붉은색 바탕에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마동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 관용차였다. 아니, 사단장뿐만이 아니었다. 뒤따르는 차량들은 군단 감찰부의 차량들이었다. 차량 행렬이 급정거하고 헌병들이 먼저 내려 도열했다. 그리고 선두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리며 12사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내렸다. 그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마동탁이 황급히 달려가 경례를 올렸다. 충성. 대대장 마동탁 중령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저 미친 민간인이 행패를 부려서. 입 다물게. 사단장이 마동탁의 말을 자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마동탁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다. 사단장은 마동탁을 지나쳐 천소라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박진철, 인사사령부 처장님의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정적. 위병소 앞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동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단장이 고개를 숙인 저 등산복 차림의 아줌마가 누구라고? 천소라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단장의 경례를 받았다. 박 소장, 자네 부하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켰더군. 민간인 시찰을 나왔더니 아주 살벌한 환영 인사를 받았어. 송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천소라는 시선을 돌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마동탁을 바라보았다. 아까 물었었지? 내가 누군지 육사 몇 기인지. 천소라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군 신분증을 꺼내 마동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육군 소장 천소라. 군번 XXXXX. 나는 육사 47기 천소라다. 자네보다 13년 선배지. 이제 내 기수가 확인되었나, 마동탁 중령? 마동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47기라면 전설적인 기수였다. 게다가 여성 장군. 육군 본부의 실세 중에 실세인 인사사령부 처장.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늘 같던 사단장보다 더 높은 까마득한 직속 선배에게 니년이라고 욕을 하고 성희롱까지 했다. 서 선배님. 아니 장군님. 마동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천소라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서 있어. 군인이 어디서 함부로 무릎을 꿇나. 그 호통 소리에 마동탁은 감전된 듯 다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육사 출신은 국가의 간성이고 엘리트라고. 그런데 자네의 행동은 시정잡배만도 못했어. 계급장이 권력인 줄 알고 출신 학교가 면죄부인 줄 아는 자네 같은 썩은 군인이 우리 육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천소라는 뒤따라온 감찰관들에게 손짓했다. 이 시간부로 마동탁 중령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즉시 헌병대로 압송하여 민간인 모욕,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그동안 접수된 병사 가혹 행위와 부대 운영 비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헌병들이 다가와 마동탁의 양팔을 결박했다. 마동탁은 애원하듯 소리쳤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선배님 제발. 선배라고 부르지 마라. 내 후배 중에 너 같은 놈은 없다. 천소라의 차가운 일갈과 함께 마동탁은 질질 끌려갔다.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그의 육사 졸업 반지가 처량하게 굴러떨어졌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붉은 등산 조끼를 입은 작은 거인을 바라보았다. 천소라는 사단장에게 돌아섰다. 박 소장, 옷 갈아입고 올 테니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대기해. 12사단 전체의 군 기강과 간부들의 자질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내 눈을 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천소라는 다시 자신의 경차에 올랐다. 그녀가 떠나는 길 뒤로 인제의 차가운 바람이 멈추고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정화의 폭풍이었다. 강원도 인제의 밤은 서울의 밤보다 짙고 무거웠다. 12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형광등은 낡아서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음을 냈다. 그 소음은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있는 전 독수리 대대장 마동탁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대대장이었던 그는 지금 계급장이 뜯겨나간 전투복을 입고 초라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뚜벅뚜벅. 군화 소리가 조사실 바닥을 울렸다. 들어온 사람은 헌병 수사관이 아닌 붉은 등산 조끼 대신 말끔한 정복으로 갈아입은 천소라 소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마동탁은 눈이 부신 듯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어라. 천소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마동탁은 떨리는 고개를 억지로 들어 올렸다. 그의 눈가는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귀신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육사 후배의 앞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마동탁의 비굴한 변명에 천소라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가져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철제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마동탁의 어깨가 움찔했다. 귀신에 홀려? 이 장부도 귀신이 쓴 건가? 천소라가 펼친 서류에는 마동탁이 지난 2년간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부식비 횡령, 유류 불법 반출, 사병들에게 강매한 체육복 비용 착복, 그리고 지역 건설업자와 결탁하여 부대 공사를 몰아주고 받은 뒷돈 내역까지.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군복을 입은 장사치고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내가 챙긴 그 뒷돈으로 병사들은 곰팡이 핀 빵을 먹었고 내가 빼돌린 기름 때문에 한겨울 내무반 보일러가 멈췄다. 그런데도 내가 육사 출신이라는 게 면죄부가 될 줄 알았나? 그것은 관행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부대 지휘관들도 다 아름아름 챙기는 건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마동탁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결국 본심이 나왔다. 나만 죽을 수 없다는 물귀신 작전이었다. 천소라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가 원하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 아주 좋은 정보를 주는군. 천소라는 의자를 끌어당겨 마동탁의 코앞에 앉았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마동탁은 숨을 헐떡였다. 지금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 관행에 연루된 놈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어라. 만약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라도 숨긴다면 나는 군형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하도록 법무참모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군 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끝장내주마. 마동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뒤를 봐주던 그들을 배신하면 어떤 보복이 따를지.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철의 여인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기세였다. 공포가 의리를 이겼다. 명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 관사. 제 관사 안방 장롱 밑바닥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천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대장에게 지시했다. 들었나? 지금 당장 독수리 대대장 관사로 가서 압수수색해. 바닥을 뜯어서라도 찾아내. 조사실을 나서는 천소라의 뒤로 마동탁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시각 12사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 박진철 소장은 지휘통제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인사사령부 처장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예하 대대장을 구속하고 관사를 털고 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동탁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신에게 튀어올 불똥이었다. 사단장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박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발신 번호가 없었다. 여보세요? 박 소장, 자네 지금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굵고 탁했다. 강원도 전방 군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인물, 인근 21사단장 나도훈 소장이었다. 그는 육사 46기로 박진철보다 선배였고 천소라보다도 일기수 위였다. 그는 군내 사조직인 청수회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다. 나 장군님, 면목 없습니다. 갑자기 천소라 처장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천소라 그 계집애가 설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나? 마동탁이 잡혀가면 그 다음은 자네 차례야. 그리고 그 불길이 나한테까지 번지면 자네는 옷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걸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끌어. 내가 손을 쓸 테니까. 그리고 마동탁이 입을 열기 전에 입막음을 하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든 수를 써. 알았나? 전화가 뚝 끊겼다. 박진철은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경기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천소라였다. 박 소장,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집합해. 사단 참모 전원 소집이다. 10분 준다. 인재의 밤은 길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려는 자와 그것을 감추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소라가 확보한 마동탁의 비밀 장부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 연병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사령부 건물 내부는 전쟁터였다. 천소라는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대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밤사이 헌병대가 마동탁의 관사에서 찾아낸 검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작전참모, 인사참모, 군수참모 등 영관급 장교들의 시선이 모두 저 낡은 수첩에 쏠려 있었다. 저 안에 자신들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다. 이 수첩 하나에 12사단의 민낯이 다 들어있더군. 천소라가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군수참모. 예, 중령 김철수입니다.
화들짝 놀란 군수 참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작년 동계 피복 보급 사업. 마동탁 중령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했더군. 입찰 단가는 경쟁 업체보다 20%나 비쌌어. 그런데 품질 검사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자네 통장으로 들어온 3천만 원 설명할 수 있겠나? 그것은 군수 참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변명은 헌병 때 가서 해. 끌어내. 천소라의 손짓 하나에 헌병들이 들이닥쳐 군수 참모를 연행해 갔다. 회의실 안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단순히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확보한 뒤에 처형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잠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들어온 사람은 21사단장 나도훈 소장이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뒤에는 무장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천소라와 같은 소장 계급이었지만 육사 일기수 선배라는 점과 야전군 내의 막강한 인맥을 무기로 거들먹거렸다. 천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만 돌려 그를 바라봤다. 행패라니요. 12사단의 부패를 척결하는 정당한 감찰 활동 중입니다. 21사단장님께서 남의 부대 회의실엔 노크도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천 소장, 자네가 인사사령부 처장이라지만 이건 월권이야. 야전 부대 지휘권은 엄연히 해당 지휘관에게 있어. 감찰을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무작위로 참모들을 잡아가는 건 군의 사기를 꺾는 짓이야. 나도훈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려 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실제로 몇몇 참모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다. 천소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는 나도훈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 군의 사기?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게 사기를 꺾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수첩에 적힌 당신의 이름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겁니까? 나도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내 이름?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천소라는 수첩을 집어들어 펼쳤다. 마동탁의 진술과 장부에 따르면 그가 횡령한 자금의 40%가 상납금 명목으로 청수회 모임 운영비로 흘러들어갔더군요. 그리고 그 청수회의 회장이 바로 당신 나도훈 소장이고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청수회. 육사 출신 중에서도 특정 지역과 인맥으로 얽힌 비밀 사조직. 군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그 이름이 천소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나도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천소라의 손에 들린 수첩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천소라는 재빨리 수첩을 뒤로 숨기며 그녀의 호위 장교가 나도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지 못해. 나도훈이 고함을 쳤다. 나도훈 장군.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으로 제소하겠습니다. 당신이 선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은 내 눈에 다 똑같은 범죄자니까. 천소라의 서슬 펄언 경고에 나도훈은 이를 갈았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정말로 일이 커질 수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좋아. 천소라. 오늘 실수는 잊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 야전은 내가 펜대나 굴리던 인사사령부 책상머리와는 달라. 곧 있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때 두고 보자고. 내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나도훈은 씩씩거리며 몸을 돌려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천소라는 그가 나간 문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마동탁은 꼴이었을 뿐
진짜 몸통인 거대한 뱀이 다리를 틀고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천소라는 다시 자리에 앉아 굳어있는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계속합시다. 다음은 작전 참모 차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도훈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 강원도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단급 기동훈련이 시작되었다. 천소라는 이번 훈련의 통제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12사단의 임시 지휘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패 혐의로 주요 참모들이 대거 교체된 12사단은 조직력이 와해된 상태였다. 나도훈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훈련 계획 수립 단계에서 12사단에게 가장 험난하고 불리한 방어 구역을 배정했다. 보급로가 끊기기 쉽고 통신 장애가 빈번한 산악 고지대였다. 반면 자신이 지휘하는 21사단은 기동이 용이한 평야지대와 도로망을 장악하고 대항군 역할을 맡았다. 명백한 천소라 죽이기 시나리오였다. 훈련 2일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12사단 지휘소 텐트 안은 침통했다. 빗소리에 섞여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보고들이 빗발쳤다. 취직. 여기는 독수리 하나. 보급 차량이 진창에 빠져 이동 불가. 식량과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취직. 알파 지역 통신 두절. 대항군 기갑부대가 우회하여 후방을 타격 중. 피해 막심. 천소라는 지도판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나도훈은 훈련 규정을 교묘하게 어겨가며 12사단의 통신망을 재밍전파 방해했고 심지어 심판관들을 매수하여 12사단의 피해 판정을 과도하게 내리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참모들은 경험이 부족해 우왕좌왕했다. 장군님, 이대로면 전멸 판정까지 이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훈련 중지 요청을 하거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임 작전 참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건의했다. 천소라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수가 교차하고 있었다. 나도훈이 쳐놓은 덫. 그는 천소라가 여자라서 행정직이라서 야전 지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가 척결하려던 부패 세력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게 된다.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는 지는 거다.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꼴을 보는 거야. 천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마의 계곡, 도저히 부대가 기동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절벽지대였다. 적이 우리의 보급로를 끊고 정면과 후방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의 도취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 바로 이 계곡이다. 하지만 장군님, 그곳은 전차는커녕 도보로도 이동이 불가능한 험지입니다. 그쪽으로 병력을 뺐다가는 고립될 뿐입니다. 아니, 나도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교범에 나오는 대로 넓은 길로 안전한 곳으로. 놈은 오만해. 오만한 자는 자신이 보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천소라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전 병력에게 하달한다. 모든 중장비와 차량은 현 위치에 버린다. 오직 개인 화기와 필수 탄약, 전투 식량만 챙겨서 도보로 이동한다. 목적지는 마의 계곡을 넘어 21사단 지휘소가 있는 705고지 후방이다. 참모들이 경악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산악 장비를 버리고 절벽을 타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이 아니야. 전술이다. 내가 선두에 선다. 나를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지금 여기서 낙오해도 좋다. 하지만 승리하고 싶은 자, 저 썩어 빠진 카르텔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자는 나를 따라와라. 천소라는 망설임 없이 텐트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군장끈을 조여 매고 진흙탕 속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참모들과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편안한 관용차를 타고 뒤에서 호통만 치던 마동탁과는 달랐다. 두 개의 별을 단 장군이 50대의 여성이 가장 먼저 진흙 구덩이로 뛰어들었다. 따르겠습니다. 가자. 21사단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12사단의 잔존 병력은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도훈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그 시각, 천소라가 이끄는 진흙 속의 호랑이들은 빗소리에 발자국 소리를 감추며 적의 심장부를 향해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천소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수천 명의 병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따르고 있었다. 덫은 깨졌다.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강원도의 산맥을 검은 바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12사단 병력은 그 검은 바닷속을 헤엄치듯 안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해발 800m, 경사 60도의 험준한 절벽인 마의 계곡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자연의 요새였다. 천소라는 맨 앞줄에 있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진흙이 까맣게 박혀 있었고 장갑은 바위에 긁혀 너덜너덜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바로 뒤를 따르던 젊은 소위가 미끄러운 바위를 헛디뎌 휘청거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추락하려던 찰나 천소라가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소위의 군장끈을 낚아챘다. 억세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소위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천소라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신 차려. 내가 떨어지면 뒤따르는 전우들도 다 죽는다. 발끝에 힘줘. 천소라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소위의 귓가에 박혔다. 소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똥별이라고 불리는 장군들이 을에 그렇듯 뒤에서 무전기나 잡고 있을 줄 알았던 사령관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지친 병사들의 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선두 병력이 705고지 정상 능선에 도달했다. 능선 아래로는 대항군 역할을 맡은 21사단 지휘소의 불빛이 환하게 보였다. 그들은 따뜻한 난로와 커피를 즐기며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었다. 경계병들은 폭우를 핑계로 초소 안에서 졸고 있었고 그 누구도 험준한 절벽을 타고 적이 침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소라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금부터 침묵이다. 군화 소리, 장비 부딪히는 소리, 숨소리까지 죽여. 우리는 유령이 된다. 12사단 병력은 늑대 무리처럼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21사단 지휘소를 포위해 들어갔다. 한편 21사단 지휘 벙커 안. 나도훈 소장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작전 참모가 웃으며 보고했다. 사단장님, 12사단은 현재 통신 두절 상태이며 아군 기갑부대에게 포위당해 괴멸 직전입니다. 날이 밝으면 항복 선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천소라 그 계집애가 전쟁놀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을 거야. 행정병 출신 주제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일 아침에 흙탕물 뒤집어 쓴 꼴을 보며 비웃어줄 생각을 하니 벌써 즐겁군. 나도훈이 낄낄거리며 와인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파스. 지휘 벙커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뭐야? 발전기 고장인가? 당장 확인해. 나도훈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성이 들려왔다. 철컥. 누군가 라이터를 켰다.
흔들리는 불꽃이 비춘 것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악귀처럼 서 있는 천소라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정확히 나도훈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벙커 입구에는 이미 12사단 병사들이 21사단 참모들을 제압한 상태였다. 당신 말대로 흙탕물은 뒤집었었는데 비웃음을 당하진 않을 것 같군요. 나도훈 소장. 천소라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나도훈은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어떻게 그 절벽을... 당신이 와인을 마시며 자만하고 있을 때 내 병사들은 피를 토하며 산을 넘었소.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고 21사단과 12사단의 차이입니다. 천소라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선언했다. 적 지휘부 사살. 지휘체계 붕괴. 이번 훈련은 12사단의 승리다. 나도훈의 얼굴이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군복은 깨끗했지만 진흙투성이인 천소라 앞에서 그는 한없이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훈련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나도훈 소장은 훈련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훈련 평가단에 로비를 하여 12사단의 침투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결과를 무효화하려 했다. 국방부 내의 청수의 인맥들도 그를 비호하며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천소라는 알고 있었다. 훈련 승리라는 명분만으로는 저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그녀에게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마동탁의 검은 수첩에서 나온 정보는 유용했지만 나도훈을 직접적으로 엮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교활하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나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은 차명이나 현금으로 거래되었다. 천소라는 인사사령부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도훈의 운전병이었던 전역자 김하사였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센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차 밑에서 나오다 천소라를 보고 얼어붙었다. 비록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군 생활 동안 봐왔던 장군들의 권위적인 눈빛과는 달랐다. 김민수 예비역 하사? 누구십니까? 육군 소장 천소라다.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네. 김민수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천소라는 그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훈 소장의 운전병이었지. 자네가 전역하기 직전 억울하게 영창을 다녀온 기록을 봤네. 차량 정비 불량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 김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날 사단장님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그 사실을 눈치챈 사단장님이 저를 누명 씌워 영창에 보내고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그 통화 내용 기억하나?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혹시 몰라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돌려놨습니다. 언젠가 그 인간이 저를 해코지하면 이걸로 협박이라도 하려고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무서워서 참아 쓰지는 못했습니다. 천소라는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폭탄의 기폭장치였다. 그날 밤 천소라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가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영상은 없었지만 음성은 선명했다. 나도훈 예 의원님. 이번에 들어갈 군용지 해제 건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설사는 제 천안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예, 사례비는 청수가든 지하 금고에 현찰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 선거 자금 넉넉하게 챙겨드리죠. 나도훈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통화 상대방인 유력 국방위원 국회의원의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군과 정계가 결탁하여 국가의 땅을 팔아먹고 선거 자금을 조성하는 거대 비리 게이트였다. 천소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국을 지키라고 쥐어준 권력으로 그들은 나라를 갉아먹고 있었다. 강대령.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믿음직한 신복 강민혁 대령을 불렀다. 예, 장군님. 병력 준비해. 헌병대만으로는 안 된다. 군 검찰단과 기무부대 내에 믿을 수 있는 인원들로 별동대를 꾸려. 목표는 청수가든이다. 상대는 현직 국회의원과 군단 실세들입니다.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역풍을 두려워했다면 시작도 안 했어. 오늘 밤 별들이 떨어지는 꼴을 보게 될 거다. 천소라의 눈빛은 폭우 속에서 절벽을 오르던 그날 밤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울창한 숲속에 숨겨진 고급 한정식집 청수가든. 간판은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실상은 청수의 멤버들이 은밀한 회합을 갖고 향응을 제공받는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오늘 밤은 12사단 사태를 수습하고 천소라를 제거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가장 깊숙한 지하 밀실. 나도훈 소장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료 그리고 블랙박스 음성에 등장했던 국회의원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최고급 양주와 산의 진미가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 계집애 하나 처리를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나 장군, 자네 실망이야. 국회의원이 혀를 차며 말했다. 나도훈은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거는 제가 잘 무마했습니다. 며칠 내로 천소라를 직무유기 및 월권행위로 보직 해임시킬 명분을 만들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냄새가 나면 곤란해. 그리고 그 비자금 장부 확실하게 여기 있는 거 맞지? 나도훈은 벽에 걸린 동양화 뒤편의 비밀 금고를 가리키며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영장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건배를 하려던 순간이었다. 쿵우.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 울렸다. 뭐야? 지진인가? 당황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밀실의 육중한 방음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뜯겨나갔다. 뿌연 먼지 사이로 완전 무장을 한 특수임무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레이저 조준점이 나도훈과 국회의원의 가슴을 겨눴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정복을 갖춰 입은 천소라 소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여기가 대한민국 검찰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 들었는데 대한민국 육군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나도훈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 천소라. 내가 미쳤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 천소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국회의원을 바라봤다. 잘 알죠.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님. 군용지 해제 대가로 선거 자금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 여자가. 증거 있어? 이거 명예훼손이야. 당장 내일 아침에 옷 벗을 준비해. 국회의원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천소라는 손짓했다. 특수임무대원들이 벽에 걸린 동양화를 뜯어내고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 금고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과 서류 뭉치가 가득했다. 그리고 천소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증거는 여기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제 바디캠을 통해 국방부 장관님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도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체포해. 천소라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건 모함이야. 천소라,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훈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천소라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차가운 독방일 테니까. 아, 그리고 육사 선후배 따지는 거 좋아하셨죠? 교도소에 가시면 선배들이 많이 계실 테니 외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끌려가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천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혁 대령이 다가와 격려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썩은 뿌리는 뽑았지만 땅을 다시 고르는 일이 남았어. 천소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을 걷어낸 자리에 비로소 진짜 별들이 재빛을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나도훈 소장과 김 의원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청수회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그들은 군법무관, 주요 언론사 간부, 심지어 인터넷 여론 조작단까지 동원하여 천소라를 향한 총반격을 시작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은 연일 시위대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들은 부패 척결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니었다.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 군인 천소라 탄핵, 하극상의 아이콘, 마녀 사냥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든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확성기를 틀어댔다. 아침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다. 단독 천소라 소장, 표적 수사 의혹. 나도훈 소장은 희생양인가? 사설군의 기강을 흔드는 위험한 영웅놀이. 천소라는 집무실 창밖으로 시위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심지어 사소한 개인사까지 왜곡하여 공격하는 찌라시들이 수북했다. 장군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강민혁 대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나도훈 측 변호인단이 김민수 하사의 증언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자금 흐름을 장군님의 차명 계좌인 것처럼 조작한 문건이 언론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갈대와 같았다. 통쾌한 사이다라며 환호하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정말 천소라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소라가 직접 해명하라는 압박 때문이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 천소라가 섰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롭다 못해 공격적이었다. 천 소장님, 이번 수사가 본인의 차기 참모총장 진급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천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2손으로 잡았다. 저는 오늘 변명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정치 군인이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정치는 여의도의 정치가 아닙니다. 곰팡이 핀 빵을 먹는 병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치, 낡은 군화 때문에 발이 썩어가는 병사들에게 새 신발을 신기는 정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전역한 하사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정치. 저는 그런 군인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연단 옆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12사단 장병들이 쓴 수천 장의 탄원서와 편지가 띄워졌다. 이것은 조작된 여론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간 12사단 장병들이 제게 보내온 편지들입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천소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도훈 소장과 그 비호 세력에게 고합니다. 내 계급장을 떼어내고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깨어난 12사단 장병들의 눈과 귀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제군 생활의 모든 명예를 걸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생중계로 전해진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순식간에 공기의 흐름을 바꿨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멈추고 장내에는 숙연함이 감돌았다. 여론 조작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및 뇌물수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나도훈, 마동탁,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과 군납업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나도훈은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마동탁. 징역 7년.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하들을 착취하였으며 마동탁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어 줄줄이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동자 나도훈의 차례가 왔다. 피고인 나도훈. 나도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재판장님, 저는 모릅니다. 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죄밖에 없습니다. 그의 추악한 발악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검사석에 앉아있던 천소라가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녹음기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나도훈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녹음기가 재생되었다. 나도훈 일단 꼬리 자르기 하고 나가면 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천소라 그 계집부터 죽여버릴 거야. 교통사고로 위장하든 뭘 하든. 그리고 남겨둔 비자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법정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국민을 개돼지로 군법을 우습게 아는 그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도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나도훈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기를 문란케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군형법상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다. 징역 20년, 벌금 50억 원, 그리고 전역 조치 및 예비역 장성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 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무효야. 나도훈이 절규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압하여 끌고 나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별들은 이미 떼어진 뒤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천소라를 향해 수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작업복 차림의 청년 바로 김민수였다. 장군님.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소라는 김민수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아니네.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자네가 대한민국을 구한 걸세.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썩은 별은 지고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진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곳에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12사단 연병장에서는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사단장 대신 육군 참모차장으로 영전한 천소라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3개의 별을 달았지만 여전히 꼿꼿하고 단단한 모습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훈련병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공포와 억압에 눌린 눈빛이 아니라 자부심과 패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천소라가 축사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12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맑게 울려 퍼졌다. 1년 전 이곳은 차별과 부조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출신 성분으로, 누군가는 성별로, 누군가는 계급으로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연단 아래 도열한 초임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마동탁에게 핍박받던 그 소위도 훈련 때 진흙탕을 함께 굴렀던 여군 부사관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중위, 중사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은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전우를 위해 피 흘릴 수 있다는 붉은 열정의 약속입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료식이 끝나고 천소라는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에워쌌다. 장군님, 사인해 주십시오. 장군님 덕분에 군 생활할 맛 납니다. 천소라는 활짝 웃으며 병사의 헬멧에 사인을 해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때 한 앳된 이등병이 수줍게 물었다. 장군님은 무서운 게 없으십니까? 그때 그 높은 사람들 다 잡아넣으실 때 안 떨리셨습니까? 천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등병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무서웠지. 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도망치면 너희들이 다칠까봐 그게 더 무서웠단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등병의 눈이 동그라지더니 곧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저도 장군님 같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기대하마. 천소라는 부대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12사단 간판 뒤로 웅장한 설악산의 능선이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그저 춥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그 풍경이 이제는 든든한 숲처럼 보였다. 썩은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어느새 건강하고 푸른 새싹들이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출발하자 서울로. 예, 장군님. 차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병사들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별들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밝힌 빛은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